오늘 27일 우리나라 증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3.5%, 그리고 코스닥은 3.7%나 빠졌어요. 사실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새벽 4시쯤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2% 정도 오르다가 끝날 때는 거의 보합에서 끝을 났습니다. 특히 오늘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의 끝이 날 것 같아서 너무 낙담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 이상 보통은 통계적으로 한 15에서 20% 미국장 기준으로 그렇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거의 한 15% 언저리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요게 나스닥 차트인데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여기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거의 한 15% 정도 빠졌을 때예요. 근데 15% 찍자마자 다시 올라오더니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 흐름을 보시면 새벽 한 4시 정도까지는 흐름이 되게 괜찮았었어요. 이때가 거의 한 2% 정도 오르던 때였는데 갑자기 4시 때 파월 의장이 나와서 말을 하더니만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딱히 특별한 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매번 하듯이 시장을 달래는 말을 했고 금리를 올리겠지만 대차대조표 축소는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조금 애매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렇게 패닉에 빠졌고, 같은 시간대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새벽 4시경부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금 1.8%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동시에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새벽 4시부터 급격하게 오르더만 지금 1200원을 돌파를 했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도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미국 이쪽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무슨 에코프로비엠이나 현대산업개발, 오스템임플란트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갑자기 김정은은 미사일을 쏜다 그러질 않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원래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보이기 나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아무래도 조회수를 좀 뽑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골드만삭스는 6번에서 7번 올해 금리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끝도 없어요. 증시가 오를 때는 안 좋은 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좋은 면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여지는 경기 지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기 사이클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다만 지금의 조정은 금리 인상이랑 긴축에 따른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지 완전한 리세션으로 가는 과정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에서 기회를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게 파란색이 투자자 예탁금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그리고 보라색이 신용거래 융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크게 줄었다가 다시 이게 환불되면서 다시 크게 반등을 했죠. 사실 아직 예탁금은 엄청나게 많은 수준이거든요. 예탁금은 보시면 지금 70조가 넘는 수준이고, 이렇게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증시가 아무리 떨어져도 요거를 다시 받쳐줄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용거래 융자를 보시면 최근에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신용거래의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이렇게 빚을 내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튼 이거를 보면 주식으로 들어올 여력의 자금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는 파란색 차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은 이 연준의 자산의 증감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준의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지금 거의 한 1경이 다가는 수준이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통해서 이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조금씩 멈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이번에 처음 해야 할 거는 아니에요. 과거 보시면 2018년도 이때쯤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한번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의 자산이 이런 식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그리고 2015년도쯤 이때쯤에 다시 출구 전략으로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는 동시에 2017년 말, 2018년 초 때부터 다시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얼마나 빨리 하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게 다 물가 때문이기는 하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7%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물가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에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원유 가격이거든요. 원유 가격이 지금 80불을 넘어서 87달러까지 갔거든요. 앞으로 이게 뭐 90불도 넘고 100불도 넘고 이러면 당연히 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축소나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번 발표된 미국 원유 재고를 보시면 예측치보다도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전값도 이전치랑 예측치보다도 더 높게 나왔었고요. 결국에 최근에 나오는 물가 상승의 대부분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특히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미국 이쪽에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원래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경우가 지금 32,000배럴 밖에 생산을 못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 원유의 물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요소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러시아랑 친한 중국의 시진핑이 베이징 올림픽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비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BDI 물동량 지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컨테이너 지수도 지금 고점에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운사들이 선박 쪽에 발주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BDI 지수랑 컨테이너 지수를 조금 확대해서 보더라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컨테이너선 관련 지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다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국의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탈리아도 다시 이렇게 조금씩 누그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고 독일이나 프랑스, 중국, 우리나라 이런 쪽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LPR도 낮추고 있고 MLF도 낮추고 있고 지준율도 계속해서 낮추고 있죠.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나고 보면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패닉셀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신용을 끌어쓰거나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그냥 버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 비중이 많다 그러면 지금을 오히려 찬스라고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보니까 4시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말을 했을 때 그때 떨어졌다가, 우리 코스피 시작을 할 때 떨어졌다가, 지금은 코스피가 끝나니까 조금은 다시 올랐네요. 뭐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지만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들 성투하세요.